녹화하고. 자, 이제 글자는 여기서 글자를 바로 도형 안에 적어줬는데 도형 안에 적어주면 안 돼요. 무조건 글자는 도형 밖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이거 주의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폰트도 보면 막 굴림처럼 영문을 쓰는데 이 굴림 폰트는 디자인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굴림 폰트는 웬만하면 피해주고 굴림은 또 그 일본 폰트 중에서 나루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건데 그거는 피해서 폰트 만들어주고 여기서 저장을 어떻게 했냐면은 PSD 파일 하나 그리고 PSD 파일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보면은 파일 형식 이야기에 보면은 자 JPG가 있어 JPG. 지금 이제 PSD 파일 같은 경우는 포토샵 고유의 파일 포맷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한 게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요청한 사람한테 시안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PSD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로 보낼 때는 JPG로 이제 시안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더니 거기서 요청한 게 배경에 있는 컬러 좀 바꿔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바꾸긴 힘들죠. 그러니까 JPG에서는 뭐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럴 때는 항상 PSD 파일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양 툴은 복잡하니까 닫아둘게요. 뭐 예를 들어서 컬러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트 모양이 지금 되어 있는 레이어에서 지금 들어있는 컬러 있죠? 이 칠을 들어가가지고 언제든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컬러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내가 바꿔주고 싶은 컬러 언제든지 활용을 뭐 해서 활용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저장을 파일에서 4번 저장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JPG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지금 어, 복사 02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언더바 02로 해서 이 파일을 저장한 게 나는 원본이 그대로 있지만 시안으로 보내는 거는 이렇게 JPG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원본은 나한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일단 먼저 잡고 그다음 포토샵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포토샵 원본은 언제든지 이렇게 레이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글자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게 내 원본 파일, PSD 파일이고요. 내가 이제 외부에 뭐 이 시안을 보내줄 거다라고 할 때는 항상 JPG나 확장자, PNG나 뭐 GIF나 이제 압축되어 있는 파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 압축되어진 확장자는 요즘은 이제 PNG도 많이 사용하지만 PNG는 이 GIF와 PNG의 장단점을 다 합친 건데 단점은 용량이 좀 크고 장점은 투명 배경을 지원해주면서 거의 트루 컬러를 표현해주거든요. 물론 또 이제 이런 압축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이론으로 들어가면 또 깊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냥 PS는 PSD 포토샵 원본 파일이고 우리가 보통 시안용으로 보내는 거는 보통 JPG로 해준다. JPG는 그 전 세계 표준 압축 규약,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해준 이 압축 파일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JPG 파일을 가장 활용을 많이 해주죠. GIF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GIF는 색상 수를 256개로 제한을 해요. 2의 8승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트루 컬러를 표현해줄 수가 없어요. JPG 같은 경우는 2의 24승이에요. 그러면은 256개의 컬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컬러를 표현해줘요. 용량도 많이 크지 않으면서. 근데 PNG 같은 경우는 PNG 8, 256개를 표현해주거나 아니면 PNG 24가 있어요. 그럼 PNG 24 같은 경우는 JPG만큼의 트루 컬러를 표현해주면서 대신에 투명 배경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PNG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PNG는 약간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좀 있고요. JPG는 가장 활용을 많이 해주고 대신 투명 배경은 지원해주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미지를 뭐 추출해가지고 배경을 투명 처리에 저장을 했을 때 JPG와 PNG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GIF 애니메이션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지돼 있는 이미지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파일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내가 뭐 마지막에 뭐 2차 과제 때 뭐 이제 게임 학부에서 뭐 작업을 할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 하나 골라서 그 게임을 홍보하는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발표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막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잘 만들려고 막 본인이 게임을 해가면서 본인이 게임하는 화면 하나하나를 다 막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막 스토리를 만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지만 어쨌든 GIF는 색상 수가 2의 8승 256 컬러로 제한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용량이 매우 가볍고 투명 배경을 지원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 GIF예요. 그리고 또 이제 GIF는 어, 컬러 모드가 인덱스라는 특수한 컬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GIF는 사실 뭐 이론에서 단골로 나오는 게 이 GIF예요. 자, 여러분들은 PSD하고 JPG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로 넘어가서 이제 요 파일은 끝났어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컬러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JPG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내일 접속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화면 요거 어제 실습한 거 열어보세요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화면 공유해서 보여주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 내일 할 때 한번 내일 해보면은 이제 스타일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거고, 랜덤으로 확인할 거기 때문에 다 확인은 못 해요. 다 확인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자, 요 할 닫을게요. 닫으면 뭐라 물어보냐면은 아까 제가 저장을 했지만 지금 변동사항이 생겼죠. 저장 컬러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 내용을 저장하겠냐? 뭐, 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예 눌러주면은 최종 이 사항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화면 보기 배율에 대한 건데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열었던 요 파일 열어볼까요? 음. 자, 아까 보면 이미지 확대할 때는요. 이 플러스 2를 누르고 이제 보면 기본이 옵션이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플러스로 클릭해서 보면 픽셀들이 막 보이죠. 이제 픽셀의 모양은 사각형이고 이 픽셀의 이미지를 집합을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언제든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드래그를 부분적으로 해준 부분만큼 드래그가 되고요. Alt키 누르고 부분만큼 또 드래그 해주면 축소가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 상단 부분에 100%로 해주면 100%로 바로 바뀌어지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화면 이동해주고 화면 맞추기는 뭐냐면은 지금 나는 노트북인데 노트북에 여기 여백에 맞춰서 지금 가장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 채우기는 꽉 채워서 보여주는 거고 이제 보통은 100%로 보는 게 가장 많고요. 자, 이제 그다음 또 제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 컨트롤 알트 키보드 보면은 자, 왼손으로 컨트롤 알트 누르고 오른손으로 플러스 키 눌러주고 아니면 마이너스 키 눌러주고 네, 제가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보기의 배율인데요. 컨트롤 알트 눌러서 플러스 눌러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100%로 볼게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100%로 했더니 보면 이렇게 여백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로 할 때는 작업창 자체가 비율별로 줄어들고 컨트롤 알트 플러스 플러스 작업창 자체가 비율별로 넓어지고 있어요. 항상 이미지는 어떤 작업을 한 이후에 100%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봐봐, 애매하게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플러스 눌러서 300%, 400% 들어갔는데 뭐 애매하게 커질 때가 있어요. 애매하게. 뭐 125%, 125%는 괜찮은데 뭐 애매하게 뭐 65.1%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약간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볼 때는 100%로 확인을 해주고 이왕이면은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아니면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가지고 보기의 배율을 요 작업창에 맞게끔 해주는 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유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정리 한번 해서 볼까요? 배율 확대하기, 축소하기 다 알 거고 이제 상단 부분에 누른 거 볼 거고요. 화면 확대하기 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핸드 툴이에요. 이미지 비율을 회전해서 보는 거는 뭐 굳이 활용을 많이 안 하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율 보기는 뭐 앞으로 그냥 계속 활용할 거니까 차차 이해하게 될 거고요. 예제에서 자, 커피 좀 볼게요.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보여지는 요게 커피 원두예요, 원두. 여러분들 소리를 내가 강제로 음소거 좀 시킬게요. 네. 여기 지금 커피 원두가 보여지는데 지금 저도 커피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 거실에 커피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지금 이렇게 빨간 지금 여기 열매가 열렸어요, 지금. 제가 2009년도인가 강릉까지 가가지고 강릉 테라로사 가서 뭐 커버 오브 엑설런트인가 무슨 뭐 그런 뭐 세계 품종 대회에서 1등을 한 품종을 강릉까지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묘목을 아주 어린 묘목을 사가지고 와서 사올 때는 4년 키우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사가지고 왔죠. 근데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땅이 아니잖아요. 8년을 키워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근데 9년 차 되니까 꽃이 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 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꽃을 너무 소중해서 살짝 건드렸는데 꽃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이제 실망을 했죠. 9년 만에 꽃이 폈는데. 예, 그리고 10년째 되니까 꽃이 좀 많이 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커피가 정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가 열렸는데 그 작은 양의 커피로 뭐 껍질을 벗기고 뭐 커피를 볶고 로스팅하는 그런 건 안 되고 이 열매 열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따지 않고 나무에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보는 게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무럭무럭 자라진 못하고 한 2년에 한 번씩 꽃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신기하게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실에는 되게 큰 지금 이제 커피 열매가 열려 있죠. 이건 지금 보면은 아주 빨갛게 잘 익은 커피 열매고 이 안에 연두색의 생두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과육을 벗기고 잘 세척을 해서 그 파란색을 잘 말려서 이제 판매하는 게 생두고 이제 그걸 잘 볶은 게 이제 원두이죠. 저도 이제 수막 로스팅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취미로 야외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캠프닉 뭐 캠핑 의자 가지고 날씨 좋은 날 야외 나가가지고 뭐 커피도 볶고 뭐 거기서 내려 마시기도 하고 뭐 피크닉 이런 거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패널들을 지금 변경하고 다루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가 이제 나와요.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레이어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난 닫아볼게요. 닫고 얘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 중요하고 그리고 이 히스토리라고 해서 작업 내역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막 작업한 것들 내가 뭐를 막 작업했어요. 뭐 브러쉬로 뭐를 막 그리기도 하고 뭐 내가 뭐 글씨를 쓰기도 하고 뭔가 막 작업을 하다가 이거 이상해서 막 지우개로 지우기도 하고 지우개로 뭔가 막 지웠어요. 지웠더니 지금 하얀색 나의 백그라운드가 막 나오죠. 이거 지금 포그라운드 전경색은 내가 지금 뭔가 칠을 한 컬러예요. 그리고 뭐 하다가 선택해가지고 이 부분을 뭐 기본색인 뭐 컬러로 막 채웠어요. 컨트롤 D 뭐. 근데 어떤 막 작업을 했어요. 이게 지금 다 어디 있냐면요. 작업 내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작업 내역을 클릭을 해주면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고 맨 처음에 이름을 클릭하면 저장하지 않은 맨 처음 돌아가고요. 언제든지 진행하는 것들로 가려면은 이런 사항들을 클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 또 막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뭔가 막 또 진행을 해가지고 뭔가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저한테는 중요한 게 이 레이어가 제일 중요하고 이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지금은 작업한 게 많지 않지만 막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레이어들이 계속 생겨요. 생기다 보면은 레이어가
수십 개 생길 수 있죠. 각각의 레이어에는 어떤 것들이 계속 있는 거고. 저는 이 레이어가 중요한데, 자, 지금 제가 팔레트들을 막 없앴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작업창에서 정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작업 영역에서 보면요. 내가 막 없애고 팔레트를 없앤 것들이 다시 저는 재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재설정을 눌러주면은 원래의 것으로 돌아오고, 나는 내 환경,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저장을 하겠다. 그럼 나는, 레이어가 제일 중요해서 레이어, 레이어만 가지고 있을 거고, 나는 이런 거 다 닫아주겠다. 전부 나는 이 탭을 전부 닫고, 제일 중요한 게 레이어고, 나는 이 상황, 이 현재 이 레이아웃을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작업 영역에서 지금 내가 한 것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새 작업 영역. 나는 이제 이 팔레트를 내가 EJ로 한번 해볼게요. 작업하다 보니까 음, 지금 예를 들어 나는 기본값으로 그래픽이나 웹으로 내가 다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필요 없고 내 걸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EJ 클릭해주면 내가 아까 저장했던 나만의 작업 환경으로 돌아오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환경으로 저장하는 게 지금 여기 설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만의 팔레트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 언제든지 그 팔레트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레이어니까 지금 레이어 위주로 볼 거지만 음, 그래도 일단 그래픽 아니면 사진 편집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사진에 대한 색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예요, 레이어. 저는 그래서 레이어를 위주로 볼 거라서요. 작업 영역을 EJ로 설정을 해서 레이어 위주로 좀 보여줄게요. 자, 요 활 닫고 자, 이미지 창 이동하기, 드래그해서 분리하기. 자, 파일 세개를 불러올 건데 커피도 있고 보트도 있고 뭐 트럼펫 불고 있는 이미지가 있네요. 파일 세개를 불러올 건데요. 파일 세개를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컨트롤 키 누르고 세 개. 이 파일을 그대로 불러올게요. 자, 그대로 불러왔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탭 형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탭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툴은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주고 탭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요. 이것도 탭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것도 탭 있는 부분을 내려줘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파일을 내가 지금 세 개가 100%로 되어 있는데 골고루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화면을 정리를 좀 해서 보고 싶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창에 보면은 정돈에 뭐 나는 세 장을 가로로 보겠다. 그럼 한꺼번에 세 장이 정리가 되는 거고 뭐 세로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세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보여지는 비율이 좀 이렇게 잘려져 보이긴 하지만 정리를 한번 해서 볼 수 있는 게 창에서 정돈이라는 걸로 내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오늘 실습한 세 개 화일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탭을 띄워서 내가 자유롭게 여기서 뭐 어떤 부분 합성해주고 싶다. 선택한 부분을 뭐 잘라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합성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파일을 이렇게 탭을 띄워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미지 정렬하기는 뭐 정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닫을게요. 이것도 닫고. 내가 뭔가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문서에 대한 걸 저장하겠냐?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여러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완성된 게 있고 여기 또다시 완성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1-08번 꺼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봤더니 탭을 좀 이렇게 띄워볼게요.
50%의 지금 배율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열어볼게요. 이것도 탭을 좀 띄워볼게요. 이렇게. 자, 똑같은 파일인데 얘는 지금 100%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얘보다 파일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눈으로 보기도 작아 보이는데 뭘로 확인할 거냐?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의 이미지 사이즈는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웹용으로 보는 게 해상도가 72라고 했고 웬만하면은 해상도가 72일 경우는 픽셀 단위로 볼게요. 그랬더니 461에 3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취소.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이미지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지금 해상도가 웹용이 아니고 인쇄용 해상도예요.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즈도 크죠? 1920이니까. 이게 지금 50%인데 돋보기로 따닥 100%로 해서 봤더니 이 이미지가 굉장히 큰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바꿔볼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크기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로 바꿔볼게요. 해상도를 72로 바꿔보겠다. 72. 웹용 해상도로 바꾸겠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70, 72, 72. 왜 숫자가 안 바뀌지?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숫자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72로 바꿀 건데 입력이 안 되네. 자, 72로 제가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단위가 자꾸 센치로 나온다. 바꿔볼게요, 한번. 뭐가 있냐면은 자를 꺼내 볼 건데요. 자. 자는 이제 영어로 룰러, 그러니까 R로 시작하죠. R. 컨트롤 R 누르면은 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자가 나오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 자에 대한 단위가 나와요. 지금 제가 컨트롤 R 눌렀을 적에 단위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픽셀이고 센티로도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픽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미지 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미지 크기를 자, 제가 이제 픽셀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위를 제가 72로 바꿔볼게요. 했더니 사이즈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율에 대한 거를 보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비율이 링크가 꼭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컨트롤 알트 플러스 눌러서 100%로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사이즈 줄인 게 이렇게 요 사이즈처럼 줄었는데, 자, 다시 한번 늘려볼까요? 나는, 이미지 크기를 300으로 늘리겠다. 지금 입력이 안 돼.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할게요. 자, 사이즈를 제가 강제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강제로 늘렸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미지가 깨진 거예요, 지금.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미지 큰 거를 줄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봐봐요. 맨 처음에 이 설명했던 게 내가 작은 거를 강제로 늘렸더니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이 손상된 이미지가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깨진 거 보여지나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큰 이미지를 줄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작은 이미지를 강제로 늘리면 안 돼요. 그거를 제일 주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큰 거는 줄이는 거는 괜찮지만 함부로 작은 거를 늘리면 이미지가 깨진다. 왜냐하면은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고 그 작은 네모의 픽셀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를 강제로 늘리면 이렇게 이미지가 훼손이 돼요. 그게 가장 비트맵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뭐를 해볼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완성이 또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또 비교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지금 이미지가 좀 큰데요. 이미지가 커요. 근데 이건 지금 아까 작은 이미지고 강제로 크기를 늘리긴 했는데 약간 좀 이미지의 해상도를 최대한 좀 최소화하면서 줄인 거거든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크기를요. 제가 강제로 300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훼손이 좀 되어 있어요. 훼손. 그런데 이거를 조금 그나마 좀 적게 훼손시키는 방법이 이미지 크기를 늘리긴 하는데 리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최대한 세부 묘사를 조금 유지하면서 최대한 음, 최대한 늘리긴 늘리는데 최대한 조금 어 묘사를 유지하면서 300으로 늘린다. 그러면은 파일이 늘어나긴 나되 조금 최소화해서 이미지 손상이 최소화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예제는 이미지를 내가 늘리고 싶을 때 작지만 어쩔 수 없이 늘리고 싶을 때는요. 최대한 내가 세부 묘사를 유지하면서 체크를 해주면은 늘려지긴 하되 손상이 조금 줄어들면서 늘려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미지 크기에서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작업하다 보면은 작은데 강제로 늘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막 이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를 늘리되 세부 묘사를 체크하면서 노이즈 감소? 노이즈 감소에 대한 것도 내가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최대한 노이즈 감소를 좀 최대한 비율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무리가 가고 그다음에 용량이 커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300으로 늘리되 최대한 노이즈에 대한 거를 최대한 체크를 좀 해주면서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노이즈 감소를 좀 최대한 좀 해주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되는 게 아니고 픽셀과 픽셀 사이에 약간의 좀 블러 같은 걸 넣어줘서 강제로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제가 한번 늘려봤더니 조금 뭉개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그냥 늘려준 것보다는 훨씬 더 화질의 저하가 좀 적게 되면서 파일이 강제로 늘려진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버전 업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파일을 늘리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늘리긴 늘리되 최대한 세부 묘사 유지해주면서 아니면 노이즈 감소에 대한 거 클릭을 해가지고 뭐 체크를 해줄 수가 있죠. 이제 이거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에요. PDF 파일 잠깐 볼까요? 자,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는데 음, 최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체크를 해서 이미지를 늘리긴 늘리되 조금 손상이 적게끔 해서 이미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추가가 됐어요. 캔버스 확대는 이제 내일 할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느냐. 첫날이니까. 요거는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건 닫고 첫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습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컬러 JPG 파일을 열어보라고 할 거예요. 자, 두 개의 파일은요, 여러분들 창에서 정돈을 할 거예요, 정돈. 어, 두 장을 세로로 놓을까? 이 정도 해줄 수 있겠죠? 컬러는 여러분 좋아하는 컬러 두 가지로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문 이름. 영문 이름은 여러분들이, 음,
폰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뭐, 나의 특징이 내가 되게 마르고 키가 크다. 그러면 좀 글자 폰트 중에 되게 얇고 키가 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골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좀 약간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폰트를 한번 골라줘 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여러분 완성을 해줄 거예요. 저장도 해주고, 요게 오늘의 과제예요. 이거 과제 어렵지 않죠? 부담 없는 과제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 요 두 개를 저처럼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호스트 권한을 줄 거예요. 그럼 호스트 권한 준 사람이 본인이 본인 화면 공유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한 명 또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정한 사람이 또 본인 화면 공유해 주면 돼요. 그렇게 과제 확인을 할게요. 혹시 지금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 이렇게 작업했어요라고. 뭐, 진행을 하면서 실습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다 한 사람이 없겠지만 내일까지는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과제 부담스럽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내일 확인할게요. 자, 오늘 녹화한 거는 제가 또 아까 보낸 것처럼 보내줄 거고요. 이거 저장하고 또 변환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안에 보내줄 테니까 자, 지금 오늘 한 거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